그래서 오늘 스르생 5화를 리뷰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4화 리뷰 중에서 이제 소아병원 두 군데 말고 더 있다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기억에 나는 댓글 있으세요? 또 되게 웃긴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디가 코너 맥그리거 여기가 이동훈 박사의 나라인가요? 진짜 웃겼어. 그래가지고 5화 오늘은 바로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형이 얼른 좋은 짝 만나서 재혼하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고. 네 마지막 소원을 왜 자식을 끌어들여? 네 소원이면 너랑 관련된 것만 빌어. 네 것만 빌라고. 괜히 이번에도 석형 인생에 끼어들어 애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이게 그러면 산부인과 교수 부인의 그 이야기인가? 근데 이게 사실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부모들이 깊숙하게 개입하는 거거든. 저런 식으로 자꾸 간섭하고 하다 보면 결혼 생활이 깨지기 쉽지. 다비디 지금 27? 저요 9. 29? 9수네? 언제 결혼할 계획이야?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축가를 해주신다고. 내가 축가를 해준다고? 네. 내가 축의금 두둑하게 드릴게. 야, 넌 치포가 돼가지고 물 뿌리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어제 당직에다가 새벽 응급수술까지 있어서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일주일에 180시간을 일하고도 잘만 했어. 박사님은 몇 시간 정도 일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잠을 제일 못 잤던 때가 1년 차 때죠. 하루에 이제 잠이 드는 시간이 보통 새벽 3시, 4시. 응급실 당직 서면은 진짜 방 그대로 꼴딱 살 때도 있고, 이제 나 때는처럼 되는데, 엑스레이 컨퍼런스든 무슨 컨퍼런스를 하고 회진을 쫙 가는 거지, 교수님. 그러면 그 전에 1년 차들이 드레싱도 다 해놓고 환자 파악 다 해놓고 아침 회진 전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거든. 진짜 일찍 회진 오시는 분은 아침 7시에 회진을 오세요. 그러면 최소한 6시나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환자 파악을 다 해놓고 그거를 딱 해가지고 이제 2년차 회진 돌 때 보고를 쫙 하지. 그러니까 1년차 때 진짜 잠을 너무 못 잤어. 너무 못 자가지고 진짜 이거는 우리 때는 총회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총회진. 네.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제 4년차가 되면 치프 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치프 레지던트. 치프 레지던트 중에서도 의국장이 있겠죠. 의국장이라고 혹시 들어봤나? 아니요. 그 전공의들의 집합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의국이라고 그러거든. 의국. 그다음에 전체 교수하고 이 정형외과 전체를 이제 교실이라고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정형외과학 교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 지금은 의국장의 역할이 좀 되게 축소가 됐는데 저 때는 의국장이 진짜 왕이었거든. 교수님들도 의국장을 엄청 존중을 해주고 인정을 해줬어요. 강남에 이제 강호정 교수님 같이 이렇게 좀 케어하시는 교수님은 의국장 나타나면 장난처럼 막 국장님 하면서 국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랬거든. 근데 어쨌든 그때는 의국장이 매주 주말이 되면 총회진을 돌았어요. 그 정형외과에 입원 환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어깨 파트, 무릎 파트, 발목 파트, 소아 파트 뭐 쭉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치프들이 다 그 파트를 맡아서 하는데 이 의국장도 거기 하나 속해 뭐 소아든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국장이 주말이 되면 이 모든 파트 환자를 다 보는 거예요. 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차트를 다 검사를 다 해요. 차트를 다 가서 이제 1년차들이 다 제대로 경과 기록하고 있는지 수술지 다 했는지 다 보거든. 그날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1년차들은 일주일 동안 밀린 걸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1년차는 토요일은 항상 잠을 못 자는 날이에요. 토요일 되면 막 이제 차트, 요즘은 이제 전부 전자니까 이런 차트라는 게 없잖아. 그때는 이거 철판으로 된 이게 차트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넘기면서 막 1월 되면 치프가 막 화나면 잘 안 되고 화나면 막 팍팍팍 내면서 막 심하면 막 차트 머리에 때리고 머리를 때리네.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밤새도록 이제 차트 이렇게 빠진 거 쓰고 수술지, 양규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지에다가 그 골절의 그림을 수술 전후를 그려놓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그리는 거 진짜 골절 엑스레이 보면서 골절 그리고 수술 후 엑스레이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스크루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쭉 그리는 거지. 토요일 거의 밤을 진짜 새거든. 일요일 아침 한 9시 정도 되면
메인 치프가 이제 등장을 하지.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온 응급 환자 뭐 이런 거 다 또 엑스레이 준비해 놓고, 그럼 엑스레이 전부 보고 그 다음에 총회진을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의국장 뒤로 모든 파트 3년차 이하 전부 이제 따라 도는 거예요. 그 총회진이 끝나고 나면 한 오후 1시, 2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혼자 못 가, 오프라도. 단체로 밥을 먹으러 가야 돼. 강제야, 이거는. 그럼 이제 그 주변에 가서 단체로 이제 그거 시켜 먹고. 근데 보통 그거 식사가 끝날 때쯤 되면 항상 응급수술이 있어요. 밥을 먹고 들어오면서 이제 응급수술 들어가는 거지. 그러고 이제 자는 거예요. 일요일에. 근데 일요일에 또 당직이잖아. 그럼 또 잠을 또 제대로 못 자는 거지. 왜 불만이 없으셨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다들 분위기가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참 너무 혹독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전공의 협의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전공의가 일하는 시간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이야기하기 좀 그러긴 한데, 어떤 이야기? 내가 이제 전공의 때 에피소드인데,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그냥 확 넘어진 적이 있거든. 밤 꼴딱 새고 총회진 돌았지. 그러고 중국식 가가지고 중급식 보니까 얼마나 잠이 와요. 그때 제가 그 당직이었거든. 근데 수술 밥 먹는 동안 응급수술이 뜬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데 좀 배가 이제 아픈 거야.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일을 본 거죠. 보는데 잠이 든 거야. 밤을 꼬딱 새고 잠이 들었는데 완전 확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순간 이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삐삐를 보니까 막 수십 개가 들어와 있는 게 막, 그 삐삐를 보는 순간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일어나려고 탁 했는데 그죠. 자면서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자지 않고 이렇게 기울게 되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면서 뒤에 그 좌골신경 좌골신경이 눌린 거야. 한마디로 엉덩이 깐 채로 넘어졌지. 내가 너무 비참한 거야 그때.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내려가더니 정리라 하면 대게 먹어봤죠? 네, 먹어봤어요. 내가 지금 대게 먹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게 살이다, 이게 몸통이고 이게 다리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관절이 있지, 대게 관절. 우리가 몸통에 가까운 걸 프록시말이라고 그러고, 몸통에서 멀어지는 거를 디스탈이라고 그래. 그럼 조인트의 저스트 프록시말 포션. 유튜버 다 되셨네요. 아니, 이게 유튜브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해부학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거든. 대게에게도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뭔가 위치를 표현할 때, 어쨌든 대개 조인트의 저스트 프록시멀 부위를 가위 그걸로 여기를 이제 부셔.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신 다음에 천천히 싹 빼내면 안에 살이 통째로 싹 빠져나와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잘 붙어 있나요? 그쪽 잘 모르겠는데, 하얀 판때기 같은 게 있잖아. 그게 여기서 연결이 돼 위로 나가는 것 같아. 조인트의 저스트 디스탈에서 잘라가지고 빼면 그게 안 돼. 조인트의 저스트 프록시멀에서 싹 빼야지 전체가 나와요. 나중에 한번 먹으면서 한번 또 더 해봐야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꼼꼼하게 손질해서 택배로 보내나 봐요. 내가 깠어. 드시지도 못하면서. 아니 만지는 건 괜찮아. 맞네, 내 말이. 지금 저렇게 까놓은 거 보면 조인트의 저스트 프록시멀에서 딱 까가지고 살이 이렇게 덜렁덜렁. 근데 알러지 진짜 심한 사람들은 저렇게 대게를 상대방이 먹은 상태에 저렇게 키스하면은 저것만으로도 이렇게 알러지 생길 텐데, 그 정도로 사랑한다. 알러지가 별로 심하지 않나 보다. 최현숙 환자 남편분이 진단서 요청하셨어요. 보험회사에 제출할 거라고. 그런데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고 명확한 의사 판단이 힘들다는 얘기를 꼭 넣어달라시네요. 좋아지고 계신데요? 그러게요. 진단서는 있는 그대로 써야죠. 사실 저런 진단서 문제가 또 있잖아요. 진단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아니면 금전적인 이런 것들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진단서를 저런 식으로 요청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진실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환자한테 좋게 써주죠. 왜냐하면 보험회사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거짓말을 쓰면 안 되죠. 너 여기 잠깐 있어. 올라갔다 올게.
좀 이제 사기 오빠 나 다른 사람 좋아해 하고 이제 끝났었는데 보인 건 아닌가 보다, 그지? 네, 썬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노래 아나? 왜? 네? 아니 늘 이 시간만 되면은 노래 맞추기 시간이 아니 아까 제목 나왔어요. 브라운 아이즈 벌써 2년. 전공이 때 들었던 노래 같은데? 몇 년도에? 2001년 6월 전공이 4년차 때네. 4년차 이후 1년 뒤에도 뭘 하고 계셨나요? 4년차 1년 뒤에 군대 갔지.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오늘 무슨 이야기는 오늘 딴 이야기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박사님 변 보다가 정리하고 나온 썰이랑 그리고 베개, 관절 전공이 때가 힘드니까 이런저런 추억이 많죠.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걸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7시 이후로 금요일에 댓글을 달아주면은 그때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뭐 이해는 안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